자, 61번 문제. 61번 문제 같은 거는 내가 여기에 있는 식을 해석을 해가지고 도대체 맞는 말을 찾아보라 이 말이야. 이게 보통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식을 보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험이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경험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누적을 해놔야 돼. 저번에 함수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요런 식은 이제 본 적이 있어. 그럼 다음에 풀 때는 거기 하에서 풀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빨리 올라와야 돼. 근데 처음 봤어. 못 풀겠지?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돼? 하나씩 넣어봐야 돼. 자, 수학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틀은 다음에도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는 복기를 해놔야 됩니다. 복습을 해놔야 돼.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출발할 것인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식의 표현들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는 함수들을 가지고 놀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를 갖고 놀 때 비슷한 생각을 갖고 놀아. 줄넘기가 똑같습니다. 1단 띄고 그 다음에 2단 띄어. 그리고 나서 그놈을 가지고 변칙을 한단 말이야. 이게 주어진 소재는 비슷한데 그걸 가지고 약간씩 틀어준다는 말이지. 근데 처음부터 하면은 당연히 문제 길이가 길어집니다. 알겠나요? 이 문제 그냥 처음 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집어넣었는데 자, 이 식의 표현은 다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식의 표현이고 어디에서 또 등장할 거냐면 수열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해? 수열에서 등장을 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n이 봐봐. n이 짝수이면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소리지. n이 뭐라면? 짝수이면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n에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6 같은 걸 넣어볼게요. 6을 넣었어.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 이쪽에 6을 넣으면 이놈이 3이 되겠지. 6은 위에 있다만 집어넣어놔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F6은 F3이 되는 거라고. 또는 F3은 F6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해됐습니까? 홀수는 아래다 집어넣습니다. 홀수는 아래다 집어넣어요. 홀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를 넣어볼게요. F5는 F4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야. 식의 형태가 하나는 2분의 n이라는 식의 형태, 2분의 n이라는 식의 형태, 하나는 n-1에 대한 형태. 홀수하고 짝수를 가지고 놀았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홀수를 갖고 놀 때는 n-1에 대한 값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이게 홀수에다 1을 뺐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뭐가 돼? 짝수가 무조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홀수 1을 빼서 짝수를 만들어낸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홀수를 넣으면 무조건 짝수가 나올 것이고 짝수는 어떻게 할 거야? 2로 나눴습니다. 2로 나눴어. 다른 개념이야. 홀수는 빼서 짝수를 만들고 짝수는 2로 나눴어.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지? 어떤 의미지? 2로 나눴단 말이야? 2라는 인수가 하나 빠진 거야. 2라는 인수가 빠진 거라고. 예를 들면 얘를 2라는 인수가 보이도록 쓰겠지. 2라는 인수가 보이도록 쓰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fn이라는 수가 짝수를 다 어떻게 될 거야? 무조건 홀수만 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해돼? 다시 말해서 2라는 인수를 다 제거시킬 거라고. 수를 2라는 인수를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홀수만 작성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되니? 2라는 인수를 싹 제거하고 뭐만 남길 거다고? 홀수라는 인수만 남겨놓을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홀수라는 인수는 어떻게 될 거야?
홀수란 인수는 1이 하나를 더하면서 짝수로 바꾸겠지. 됐어? 홀수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만 예시 또 들어볼게요. 홀수 중에 그냥 F 나는 13을 한번 들어볼게요. 13이라는 홀수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F는 뭐가 돼? F 12 플러스 1 이래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F12는 뭐가 돼?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 F12는 뭐가 되겠어? F3이 되겠죠. 10이라는 수는 F3이 되겠지. F 뭐가 돼? 3이 되겠죠. 그럼 F3은 어떻게 돼 다시? F2 플러스 1 플러스 1 이래 되겠네. 되니? F2는 뭐가 되고? F1이 되겠고 3 이렇게 나왔네. 뭔만 이해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 이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달라 이 말이지. 그렇지? 13이라는 수하고 도대체 이 3이라는 수하고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2라는 인수를 제거한 거야. 2로 나눴어.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얘를 제거를 시키면 얘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첫 번째 1하고 두 번째 1하고 세 번째 1이 개념이 달라. 첫 번째 1하고 두 번째 1하고 세 번째 1이 개념이 다릅니다. 첫 번째 1은 13이 12로 만들어지면서 1이 나온 거야. 13이라는 수하고 연관이 돼 있는 수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두 번째 1은 누구랑 연관돼 있어? F3하고 연관이 돼 있는 수야. 3이 2로 바뀌면서 1이 나온 거야. 마지막 1은 F1은 1이라고 해서 나온 거고. 어떤 의미, 느낌이 있는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13이라는 수를 잘 보세요. 13이라는 수를 뭐해 시차인 너는 여기서 풀고 있어. 들으라고. 머리로 생각을 해 그리고 이런 류의 문제는 너희들이 실제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이 실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시간이 짧아져야겠지. 짧아져야 돼. 그러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시기에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 있을 거다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서 일반화 시켜놓을 수 있으면 시켜놓는 거고 일반화가 안 되면 내가 알 수 있는 선까지만 공부를 해놓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현재 수가 나오면 2로 나눴습니다. 2로 나눴어요. 알겠습니까? 이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 대신에 뭘로 바뀔 수도 있냐면 10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얘는 뭐와 관련된 수냐면 이진법과 관련된 수야. 뭐와 관련된 수라고? 이진법과 관련된 수야. 자, 이진법이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겁니다. 13이라는 수를 2의 거듭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3제곱 8 빼면 5 남았습니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3이라는 수를 처음에 13이라는 수가 이 1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 12잖아. 이 12를 2로 나눴단 말이야. 2로 나누다 보니까 요놈이 2의 제곱, 요놈이 2. 또 2로 나누니까 2가 2가 되고 1. 그래서 3이 된 거고 1이 나온 거야. 3이 되고 그 수가 이제 여기서 2로 바뀌면서 1이 나온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2는 1로 바뀌고 그 1이 1이 된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수 3은 여기에 있는 항은 아니지만 항의적인 개념이다. 항적인 개념이에요. 이 항의 개수가 1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얘를 이진법으로 작성을 하면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이니까 얘를 1101로 작성을 합니다. 1101로 작성을 해. 이게 각 자리의 수라는 소리입니다. 요 식이 갖고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식의 의미가 이의 n을 이 식의 의미가 뭐라고? n을 이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란 소리야. 되니?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진법도 있으니까 나오겠지. 다른 진법도 있으니까 나오겠지. 알겠어요? 자, 얘를 우리가 보통 쓰는 진법이 10진법이야. 10진법으로 표현법 좀 더 바꿔줄 거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 11은 어떻게 바꿔? 11은 2의 세제곱 8, 2 플러스 1. 답 3. 맞겠죠? 이 의미를 알았으면 문제가 쉽게 풀어야 된다고. 실제 너희들이 이 의미를 모르더라도 1번은 풀 수가 있어. 1번은 풀 수가 있어.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M하고 K가 달라. 뭐지? 2가 되겠죠. 그럼 위에서 2의 거듭제곱의 형태 개수라고 생각했으면 두 개가 항이라고 생각하면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2가 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 n이라는 수를 두 개로만 쓸 수 있는 수를 찾아내라 이 말이겠지. 요 식의 의미가 n을 어떻게 쓰라고?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으로 작성해달라 이 말이고 a는 뭐부터 들어가? a는 뭐부터 들어가? a는 뭐부터 들어가? 0부터 들어가겠다. 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을 적고 a에다 0 넣고 b 값을 1, 2, 3, 4, 5 이렇게 쓰겠지. a에다 1 넣고 1, 2, 3, 2, 3, 4, 5 서로 달라야 되니까 같으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답은 찾을 수 있어. 요 식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를 10진법으로 바꾸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F, P는 P야. P는 자연수. FP라는 말은 한 자릿수. F7은 7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FN은 F 10분의 N 이렇게 작성할 거라고. F 10분의 N. 그리고 F 10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요. n하고 p는 자연수입니다. f10n 플러스 p를 fn 플러스 p로 작성할 수 있다. 무슨 뜻이겠어? 1의 자릿수를 끄집어내고 1의 자릿수를 끄집어내고 남는 수를 15로 나눴다. 한 자리씩 내렸다 이 말인 소겠지. 그렇지? 그래서 한 자리씩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라고 수로.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각 자릿수의 특징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작성이 될 것 같네. 여기 의미가 뭐라고? n의 각 자리, 우리는 10진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진법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겠지. n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소리를 갖고 있다. 의미를 갖고 있다. 알겠죠? 다음 64번입니다. 자, 우리도 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합성함수를 보는 눈이
우리가 합성함수를 볼 때 합성함수를 보면 안 된다는 눈이야. 그게 어려워. 합성함수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hx는 fx 플러스 gx야. 근데 요런 식이 있단 말이야. 요거에. 그러면 fhx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두 개를 우리는 뭐야? 더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fhx 더하기 ghx는 오른쪽 더하면 gx 플러스 fx 이렇게 되겠죠. 좌변 되있고 우변 되있어요. fx 더하기 gx가 hx니까. 그러면 fhx 더하기 ghx는 뭐야? hx가 되나요? hx가 되나요? 순서는 달라는 상관없어요. hx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어. 요걸 넣을 수도 있겠네. fx 더하기 gx가 되겠네. 요놈이 순서 바꿔서 fx 더하기 gx. 뭔 말이야 이게? hfx 더하기 gx가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항등함수. 다시 말해서 hx는 뭐다? x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hx가 x니까 fx하고 gx가 같으니까 요놈은 2분의 1x가 되겠네요. 오는 눈이야. 여기서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다음. 자, 실수에서 실수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등식은 언급을 한 거 있잖아. 나 조건을 봤더니 등식이 등호가 있으면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가 되는 것은 했었잖아. 요거는 뭐야?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이 부등식은 아주 어렵습니다. 함수로 표현된 부등식은 아주 어려워. 문제 난이도가. 등식도 어려운데 부등식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보다는 커요. 그러겠지? 근데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보다 커. fx x보다 크니까 얘는 x보다 커. 얘는 y보다 커. 그러면 요놈은 지금 x 플러스 y보다 크다는 것은 요놈이 그대로 성립한 거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요놈을 하든지 요 말하고 섞어진 거니까 요거는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요놈 식을 하나의 식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식을 두 개로 쪼개면서 그렇게 쪼개면 그것보단 더 크거나 같아진다 이런 소리야. 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걸 만족하는 식을 하나 찾아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했었지. 그러잖아. 그래서 요거 등식일 때는 뭐가 나왔어? fx가 뭐가 나왔어? fx가 ax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 fx 대신에 ax를 집어넣으면 ax가 x보다 크거나 같아. 말 되나요? 뭐가 ax가 x보다 커? 아니 x는 이거잖아.
AX는 많이 있잖아 지금. AX는 많이 있잖아. 뭔 말이야 지금. 0을 기준으로 절반은 만족을 하는데 절반 만족하지 않잖아. AX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러겠지. 그런데 X는 되겠네 그냥. 그 중에 하나 찾은 거야. 그러겠지.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네.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네. 이 됩니까? 밑에는 어떻게 돼? 얘는 말 되나요? 하나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 하나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양수일 때는 2x,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x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합에 대한 얘기니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여튼 간에 지금 요런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하고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요런 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 작업해서 OX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겠다. 이 식을 만족하고 있는 놈 하나를 내 케이스를 잡았고 거기다 대입을 해서 참거짓은 알아낼 수 있다. 공부는 안 되겠지. 문제를 맞추는 어떤 방법론적인 생각이라고. 그리고 대신 이런 식을 만족하는 놈 중에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대신 문제를 풀 때는 요 생각은 짧게 하는 거라고. 모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AX는 아니었어. 하나의 케이스는 있습니다. X라고 생각하면 현재 식은 만족을 해버립니다. 만족을 합니다. 알겠어요? 등호가 성립하니까 부등호의 의미가 없어. 됐나요? 자, F0은 0이냐 물어봤어. 0이 맞나요? 네. 어떻게 맞죠? 맞지 않아요? 어떻게 맞냐 물어봤어 내가. 여기다 0을 넣었어. F0은 0보다 큽니다. 여기다 0을 넣었어. 하나 사라졌어. F0은 0보다 작습니다. F0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이해됐죠? 이의 실수 x에 대하여 요렇게 되냐 물었어. 이의 실수 x에 대하여 요렇게 되냐. 디귿이 fx는 x가 나와버렸네. 이런. 지금 x가 맞다고 하면 디귿이 맞다고 하면 위로 풀어버리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니까. 자, 내가 하나의 예시를 찾았는데 x는 찾았어. 그건 하나의 예시잖아. 그게 아닐 수는 도 있잖아. 하지만 그게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이 디귿식이라는 소리야 지금. 디귿이 맞다면. 이해되니? 디귿이 제일 어렵게 보여. 니은 한번 해볼게요. 니은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 이 말이네. 그러겠지? 얘는 0보다 x보다 크고 얘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니까 우리는 0보다 크다는 말은 맞는데 작다는 말은 안 나왔네 이제. 그러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겠냐 이거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작다야 작다. 우리는 F0은 0 나왔고 분명 F0은 0을 이용하겠지. 그러겠지? 어떻게 하면 작다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얘가 0보다 작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네. 지금 두 개를 더해서 0보다 작다가 두 개를 더해서 이쪽보다 작다고 하면 이 식을 그냥 만들어지네. 이게 오른쪽이 뭘로 만들면 돼? 0으로 만들면 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그냥 떨어졌네. 니은까지는 쉽게 나왔네.
됐습니까? 그럼 디귿이 문제네. 디귿. 자, 디귿식은 첫 번째 식에서 정신 차려.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f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놈이 뭐가 돼? 마이너스 x 이렇게 된가요? 맞나요? 그리고 두 번 요 식에서 지금 요 식에서 0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자, fx는 어떻습니까? fx는 x보다 컸죠? 마이너스 fx란 말은 요놈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fx는 x보다 작아지겠네. 그럼 요놈은 x보다 작아지겠네. 그래서 fx는 x보다 크고 x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fx는 x가 된다. 이 말이네요. 이 식을 가지고 집어넣어보고 만들어본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어제 집어넣는 순서에 대해서 x에 때 0 넣고 y에 때 0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고 식을 좀 변화를 하다 보면 그런 형식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쉽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67번 1, 2, 3, 1, 2, 3, 4, 1, 2 F는 X에서 Y로 하고 Y는 G는 Y에서 G로 갑니다. F는 1대1 대응이에요. 세 마리가 세 마리로 갈 거고 합성을 시켰더니 치역은 G야. 무슨 말이야? 1, 2, 3에서 1, 2, 3, 4로 가고 1, 2로 가는데 1, 2, 3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치역은 G란 말은 1하고 2가 화살표를 둘 다 받았다는 소리지. 그럼 세 개가 둘 다 받았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세 개가 두 개 하나로 나눠졌다. 한 개, 두 개가 됐다 이 말이겠지. 세 개 연계는 안 됐다 이거지. 보통은 이렇게 할 때는 여 사건이 좀 더 편합니다. 뭐가 편하다고? 여 사건이 편해. 근데 자 어떻게 받았다는 소리는 세 개, 연계,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연계, 세 개 이렇게 받은 상황이라고 해. 그렇지?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근데 세 개, 연계 세 개가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고 해. 다음에 여기 치역이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 치역이 세 개로 늡니다. 이렇게 원소가 세 개로 늘어. 그리고 여기 원소가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5마리가 3마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화살표가 5개가 3개로 가야 돼. 그럼 5개를 3개로 나눠줘야 돼. 3개, 1개, 1개, 뭐 1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 사건은 힘듭니다. 이 사건은 왜 힘들어? 500도 있는데 230도 있어. 뭐 140도 있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세 개가 두 개로 들어가는데 세 개, 연계,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연계 세 개가 있다는 소리야. 연계 세 개를 풀 건지 한 개, 두 개를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은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경험이 발생하면 아 이게 편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방법을 주로 쓰게 된다 이 말이지.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이 사건이 편한 경우도 있지만 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을 간다는 말은 뭔 말이야? 얘네들이 다 일이 같다는 소리지. 얘네들이 다 일이 같다는 소리지.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지. 전체는 몇 가지야? 각각 2가지씩 같단 말이지. 8가지에서 2가지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쪽 화살표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일단 1, 2, 3이 1대1 대응으로 1, 2, 3, 4로 갔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4, 3, 2, 4P, 3이 지금 1대1 대응으로 간 거야. 1, 2, 3, 1, 2, 3, 4 1대1 대응을 시킨 거야. 다시 1, 2, 4가 1, 2로 갔습니다. 1, 2로 가는 방법은 뭐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여사건으로 푼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완성을 시켰어요. 어제도 얘기했지. 합성함수를 완성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수 2개를 완성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는 만들어졌고 g라는 함수는 만들어진 거야, 안 만들어져서?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3이 아직 안 갔어요. 합성함수는 개입은 안 됐지만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f도 완성이 되고 g도 완성시켰다. 자, 이런 유의 문제는 비슷한 풀이가 되네 지금. 합성함수 모습을 완성을 시키고 함수 f하고 g를 완성을 시키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해달라. 다 풀었는데요? 예? 풀다가 지워버렸어? 자, 양의 실수 집합 x에서 정의된 함수 f가 x 임의 원소 a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을 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fa, fb는 bfa. 와우, 어렵겠네. fa, fb는 bfa. 왼쪽의 형태는 합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수고 오른쪽은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문자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수를 넣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단지 양수만 집어넣어서 양의 실수에서 정의된 f가 집합 x 이면소 ab 돼. 양수만 집어넣을 거고 정의된 함수니까 결과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양수만 집어넣어서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야. 됐니? 양수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거고 임의 원소 a, b니까 내 마음대로 a, b에다 수를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 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 다시 말해서 a 대신에 x, b 대신에 x를 넣어도 관계는 없겠지. 임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x, f, x가 됐네. 됐니? 그럼 얘는 뭐야? 항등함수네요. fx, fx가 xfx가 됐으니까 항등함수네. 맞습니까? 임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항등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된다. x가 그럼 fx는 x야? 이렇게 풀면 답이 그냥 끝나버리는데? 말이 되나? 좀 뭔가가 어설픈데? 얘기해보세요. 왜? 뭔가가 너무 이렇게 풀어서 풀다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 지금. 됐니? 이거 누구 답지 놔두고 가더라. 너냐? 내가 가져갔다고? 오케이. 지금 요 생각을 하고 풀어버리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거야. 사실 이렇게 풀어갖고 답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풀이가 잘못될 가능성도 높아야 돼 실은.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잖아 지금. fx, fx가 xfx가 돼. xfx 대신에 xfx 대신에 요게 지금 요렇게 되나? 여기 있는 f하고 이 f가 연결이 되나? 그래서 이거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안에도 f가 있지만 밖에도 f가 있잖아. xf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fx는 x분의 t가 되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fx를 ft로 쓰면 와우 이러면 t가 되고 다시 ft는 ft가 안 나오는데 ft는 1이 되네. ft는 1이 되네. 뭔 말이야 이게. 일단은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내용이 안 맞아요. 해석 어떻게 풀어야 되면 좋을 거 아니야. 정 안 되면 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0, F0은 0이야. 맞겠지? 0, 0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0 집어넣고 2를 넣습니다. 0, 1,
0, 1인데 F0은 0이었으니까 또 0이네. 아, 어차피 이거 0이네. 그럼 안 되겠네. 0, 0을 넣으면 0, 0이 되니까 F0은 0이 되잖아요. 그럼 여가 0이 되는 것은 이제 안 돼, 이제. 여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다 0이 돼버린다고. 됐습니까? 그냥 여기다 2를 넣고도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A에다가 1만 넣게 되면 FB는 A에다 2를 넣어서 BF1이 되네요. F1은 상수야. 상수. FFB는 FX는 XC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거. FFX는 CX라는 소리네요. FFX는 CX라는 소리는 얘가 1차 함수네요. 합성을 시켜서 1차 함수가 나왔다는 소리야. 함수 fx를 합성을 시켰더니 1차 함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함수를 합성을 시켰더니.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fx는 지금 px 곱 플러스 q라는 1차 함수였다는 소리네요, 지금.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px 플러스 q 플러스 q는 cx가 되고, 여기에 p제곱 x 플러스 q p 플러스 1이 cx가 되니까 c는 아까 0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c가 0이 되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겠죠. 일단은 이미 x니까 c가 0이 되면 안 될 것이고, p는 c고 c는 0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p도 0이 안 될 것이고, q가 0이거나 p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fx는 q가 0이라는 말은 fx가 지금 px이면 되는 거고, 또는 p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fx는 p가 x 플러스 q이면 p가 마이너스 1,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q이면 이런 식이 된가요? fx가 px 또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q이면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놈이 나온가 보네요, 지금. 됐습니까? 지금 f는 1대1 함수란 말은 이게 맞을 것 같고, 문제는 ffx가 x라고만 했네요, 여기는. 그러면 현재 풀이로는 지금 ffx가 x가 아닌 놈이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 지금. 지금 ffx가 지금 cx가 됐잖아. c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c가 1만 되는 건지 1이 아닌 것도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1대1 대응이고 ffx가 x이면 f 인버스 x가 fx가 되는 것이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니은이 맞으면 디귿은 무조건 맞게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똑같은 말이야, 지금. 기역 니은이 합쳐져서 디귿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느낌상 맞을 것 같은데. 자냐? 뭐가 틀렸어 여기서? 기분상 맞을 것 같아. 답이 5번 아니냐? 5번이지. 뭘 놓쳤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맨 처음 풀었던 게 맞는 거 처음 풀었던 거 맞아고? 왜? 이렇게 풀어야 자, 여기서 만약에 fx가 x라고 나왔으면 얘기가 너무 쉽게 끝나서 f 합성함수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뭔말 이해되냐 지금? fx가 x로 나와버리면 ffx는 x란 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뭐가 잘못됐어?
어렵네. 뭔 말한지를 모르겠네. 어? 요 풀이론은 요 시기에서 갖고 있는 넘어가야 할 방법론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응? 왜 그렇게 푸는가도 잘 모르겠고.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합시다. 선생님이 더 연구해가지고 풀이 한번 읽어보고. 풀이가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래. 알겠어요? 또 혜승이 잘 나가니까. 자, 다음 단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좀 식이 길긴 한데, 자,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너희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뭐 서론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빨리 설명을 할 거니까. 자,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더 설명을 하라고 해줘야 됩니다. 쌤은 현재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알려진 성질만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y는 x분의 k입니다. k는 0이 아니고요. 자, 유리함수를 볼 때 꼭 얘를 x로 잡아줘야 돼. 1x로 잡아줘야 돼. 그게 원형입니다. 이 됩니까? 3x 아니야. 1x야.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분자로 가야 됩니다. x 분모를 x로 놓고 남는 수가 위에 있는 k라고. 알겠어요? 그 k에 따라서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1사분면, 3사분면 쪽이 있을 것이고 2사분면 쪽에 음수가 있을 거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아는 말이니까 안 하겠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되면 요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요 유리함수에서 선생님이 유리함수, 분수함수 두 가지 말을 여기 섞어 쓸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분수함수를 했다가 이름이 유리함수로 통일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유리함수란 말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요놈 점이 뭐가 0,0이라는 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그 이유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뭐가?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돼서 점근선이 나타나게 된 거야. 됐습니까? 얘는 분모가 0이 안 되므로 전체가 0이 될 수가 없어. 전체는 누구야? y야. 그래서 y도 0이 되면 안 된다는 점근선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1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하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중요한 선이 지금 요게 중요한 선입니다. 사실 유리함수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요. 자, 유리함수는 일단 요놈을 건드는 문제가 많아. 요놈 건드는 문제가 많다고. 알겠나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요놈을 그려놓고 유리함수를 그리기 전에 그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뭐만 갖고 놀 거야? 여기 있는 0,0만 갖고 놀 거라고. 여기에 있는 누구만 갖고 놀 거야? P, Q만 갖고 노는 문제가 꽤 많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 P, Q라는 점에서 4분면이 발생할 건데, 자, 4분면이야. 그냥 4분면이라는 용어는 아니야. 면이 4개로 쪼개졌을 거라고 해. 위치상 1, 3, 4분면, 2, 4, 4분면 그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만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제일 얘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려? 알았어?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 다음에 그리는 선이 어떤 선이냐면 기울기가 1인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선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점을 접어서 P, Q라는 점을 찍었지. 이 점은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서 다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야. 모든 점이 점대칭이야. 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점이 요 점하고 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너희들이 아는 도형 중에 점대칭 도형이 뭐가 있어? 혜승아. 동그라미 초딩이고 원입니다. 뭐라고? 원.
원이 점대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대칭도요. 그래서 유리함수하고 원은 세트로 문제가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특히 점대칭점을 일치를 시켜줘서 나오는 문제는 100%야. 그럼 점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야. 다시 말해서 요 점하고 요 점은 요 점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X좌표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Y좌표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됐니? 그러면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알았니? 두 번째는 선을 그었지. 두 개가 하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두 개가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자,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적인 생각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이 점대칭이라고. 점대칭이야.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요 점이 A, B이면 요 점은 B, A가 되겠지. 됐니? 당연한 말이지. 우리는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요놈이 선대칭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선대칭이야. 이 점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니? 이것이 점들이 이렇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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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4개가 발생할 것이고 얘를 연결을 시키면 이놈이 다시 점대칭이 되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야. 자, 점대칭, 선대칭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그러한 점하고 선을 그었더니 점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두 개죠. 정확하게는 두 개죠. 유리함수하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긋다 보면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합니다. 됐니? 요 놈은 내가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그린 거고 요런 두 개의 점이 발생하지. 이 두 개의 점이 유리함수에서 꽤 중요한 점이야. 첫 번째 점, 가장 중요한 점. 두 번째로 중요한 점. 알겠습니까? 요 점의 좌표가 루트 k, 루트 k야. 이 점이 좌표 뭐라고? 루트 k, 루트 k야. 이 거리가 얼마야? 루트 2k야.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면서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점을 포인트라 말하고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점의 위치가 저기입니다.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점의 위치가 저기야. 엄마 이해되죠? 자, 이제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그림을 좀 가볼게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특징은 요놈의 직사각형. 다시 말해서 요놈의 좌표가 지금 A, B이면 요놈의 넓이가 지금 넓이가 AB죠. AB가 얼마야? K가 되는 거죠. 뭔만 이해됐습니까? 넓이가 일정하겠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지. 좀 어려운 거역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그었게 되면 여기에 점이 있겠죠. 접점은 x절편과 y절편의 길이가 같은 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됐어? 그러면 요 도형이 지금 요 넓이가 얼마야? 요 넓이가 S잖아. K잖아. 그러면 요 넓이는 뭐가 되겠어? 2K가 되나요? 뭐가 된다고? 2K가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요 넓이는 얼마라고?
2K이고 요거의 이 접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이게 접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 점의 뭔 좌표? X좌표, 요 점의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한번 이해됩니까 지금? 이 길이를 2배로 가볼게요. 2배로 가볼게요. 2배로 가서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직사각형 그랬어요? 그림이 똑바르진 않을 거야 지금.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이러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이 접점이 되겠네. 좀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얘가 2배가 되면 어차피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이 길이 다 같잖아. 그럼 그게 접점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됐어? 그렇다 하면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2A, 2B가 되겠네. 됐나요? 여기의 좌표가 얼마야? 2A가 되겠죠. 여기의 좌표가 2B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A, 2분의 B가 되나요? 요 점의 좌표는 그럼 뭐가 돼? 2분의 A, 2B가 되나요? 왜? 곱이 일정하다고. 그럼 B가 지금 형성이 되네? B가 형성이 되지. 다시 말해서 이 점과 이 점도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러네. 평행이겠네. 닮은 B는 3대 3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겠네. 뭔 얘기하는지 알겠나요? 흐름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접선은 마찬가지 직선하고 연결을 시키면 유리함수 분수식의 형태가 등장하고 그 연산에서 정리하면 2차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다 증명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이 지금 말하는 상황들은 다 증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 말이 되겠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은 일단은 점근선의 교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선 꽤 중요하고요. 거기에 만나는 점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은 좌표적인 성질이 아닌 이상은 도형적 성질, 함수적 성질은 점근선의 교점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혹시 내가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알았습니까? 100%는 안 돼. 생각 한 70%까지는 무조건 맞아 떨어집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게 되면 한 70%는 맞아 떨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어. 왜? 유리함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점에서 출발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얘기거리가 훨씬 많다고. 어떤 정형화된 얘기들이 꼭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유리함수를 그런 점에서 갖고 놀다 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만 얘기하면 되냐면 역함수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요. 역함수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얘의 역함수는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겠지. p, q라는 점이 어디로 가 있어? q, p로 가는데 이 그래프는 k값이 똑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q, p를 점근선의 교점을 갖는 그래프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 똑같다 보니까 가다가 다른 데서 만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점 몇 개다고? 교점은 2개이다 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라고 말하면 틀려요. 됐어요? 이유가 뭘까? 에? 뭐라고? 연계 있어? 연계 있을까? 연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점을 이렇게 지나면 y는 x 지나 안 지나? 이 점을 지난단 말이야. 감소함수 그래프잖아. 감소함수 그래프는 이 점을 무조건 만난다 했어 안 만난다 했어? 만난다고 했잖아. 이게 무조건 두 개는 있어 현재 감소는. 증가는 안 그러겠네. 그러겠지? 근데 지금 이것이 좀 틀어져 있겠지? 한 번은 그려볼 필요가 있어. 내가 그러면은 이건 한번 교점이 없는 거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교점이 어떤 경우에냐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치. 내가 유리함수였는데 넘어갔더니 내 거야. 그럴 수 있겠잖아.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놈이 지금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가함수가 넘어갔는데 내 것이 될 수도 있잖아. 왜? 얘가 원래 y는 x 대칭이었으면 그래프 자체가 원래 y는 x 대칭일 수가 있잖아. 얘가 여기가 y는 x였으니까 그래프 자체가 원래 y는 x 대칭인 놈이 있었겠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역함수면 요 놈이 이쪽으로 갔고 요 놈이 이쪽으로 갔다는 소리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일치할 때는 어쩔 때 일치하는 거야? 포인트가 t, t일 때입니다. 그러겠지? 원래 그래프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포인트란 점을 갖고 있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대천대칭선이라 했잖아. 그러겠지? 이 포인트가 그 y는 x 위에 있으면 그래프 자체는 y는 x 대칭이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가 t, t, y는 x 위에 있는 문제도 꽤 많이 등장을 시킬 거라고. 그래프 갖고 있는 특징.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12번까지 갔죠? 이것도 너무 적은데? 너무 적어.